무례한 사람에게는 조용히 이 말해라. 당황해서 물러난다. 그대들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참자니 속이 끓고 맞서자니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힘을 가진 자, 말로 사람을 짓누르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으로 무너지는 자를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가장 강하게 맞선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히 한마디를 건넨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가 스스로 흐름을 잃고 물러섰다. 오늘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전하려 한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하나는 참는 것이다. 괜히 맞섰다가 더 피곤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꾹 눌러 참고 넘어간다. 또 하나는 맞서는 것이다. 똑같이 날선말로 되받아치거나 목소리를 높여 기세로 눌러버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결국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았다. 참은 쪽은 속으로 곤는다. 그 말이 며칠이고 머릿속을 맴돌며 뒤늦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맞선 쪽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무례한 자는 오히려 더 기세가 올라 다음번에는 더 거침없이 선을 넘어온다. 왜 그런 것인가? 무례한 사람이 선을 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는 대개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이 통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당황하고 움츠러들고 말을 잃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선을 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거침없었던 이유는 상대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굽히거나 피하거나 울컥하여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 반응 하나하나가 무례한 자에게는 다음번을 허락하는 신호였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의 무례함이 아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그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의 문제다. 참는 것도 맞서는 것도 결국은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의 범위 안에 있다. 참으면 약하다고 보고 맞서면 감정적이라 여기며 오히려 즐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나는 오랜 관찰 끝에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반응을 바꾸는 것이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눈이 커지거나 입이 굳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그 변화가 상대에게는 신호가 된다. 통했다. 무례한 자는 말의 내용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읽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흔들었다는 확인이다. 그러므로 그를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확인을 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관아의 아전에게 수시로 말을 들었다. 트집을 잡히고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언제나 같은 표정이었다. 놀라지도 굽히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다가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다. 그 아전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무례함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 당황함, 분노, 눈물, 변명. 이 모든 것이 무례한 자에게는 양식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 양식을 끊어버리면 무례함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는다. 지나치게 차분한 반응은 상대에게 일종의 당혹감을 준다. 이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 의문이 상대의 흐름을 끊는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의 말이 나에게 닿기 전에 내가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말은 허공을 가르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말을 쏘아보낸 자만이
홀로 민망한 자리에 남게 된다. 반응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다. 그러나 반응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무례한 자 중에는 상대가 흔들리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이가 있다. 그는 침묵을 허락으로 읽고 차분함을 만만함으로 여긴다. 그런 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선을 긋는 것이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와 그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조용하고 또렷하게 알리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함께 귀양살이를 하던 한 선비가 고을 아전에게 이유 없는 핀잔을 듣고 있었다. 그 선비는 한참을 듣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을 사이인가? 그것으로 끝이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아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이런 일도 보았다. 한 안악이 있었다. 그 마을에서 말이 거칠기로 소문난 이웃 여인이 툭하면 그 안악의 살림을 두고 흉을 보았다. 어느 날 또 그 여인이 시장기에서 안악의 옷매무새를 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듣는 이들 앞에서 비웃듯 내뱉은 말이었다. 그 안악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 여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우리가 서로 그렇게 깊이 아는 사이였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다. 눈물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무례했던 여인을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한마디가 힘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따지면 상대는 이유를 대며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을 사이인가? 서로 그렇게 깊이 아는 사이였느냐고 물으면 상대는 갑자기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사이인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넘어온 것인가? 그 물음이 상대의 발을 묶는다. 선을 긋는 말은 길어서는 안 된다.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감정이 섞일수록 상대에게 빌미를 준다. 짧고 낮고 분명해야 한다. 점잖음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방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선을 긋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되돌려주는 것이다. 반응을 바꾸고 선을 그었음에도 물러서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 자는 대개 말이 많고 자신의 말에 스스로 취해 있는 이다. 그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말싸움이 아니다. 되받아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 조용히 질문의 형태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재주가 좋은 아전 하나를 보았다. 그는 귀양 온 선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을 즐겼다. 말이 빠르고 기세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문을 잃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비가 그 아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난 뒤 이렇게 물었다. 방금 그대가 한 말이 그대 스스로에게도 맞는 말인가? 아전은 순간 멈췄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선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대가 한 말을 그대로 여쭤본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전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되짚어야 했다. 그 순간 그는 공격하는 자리에서 해명해야 하는 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것이 되돌려주기의 힘이다. 무례한 말은 대개 상대를 겨냥한다. 그 말의 화살은 나를 향해 날아온다. 그런데 그 화살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집어들어 되돌려 보내면 상대는 자신의 말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가장 취약하다. 남의 말에는 반박할 수 있어도 자신이 한 말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되돌려주는 방식은 간단하다. 상대가 그대는 왜 그리 어리석은가 라고 하면 어리석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라고 묻는다.
상대가 그것도 모르는가라고 하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는가라고 묻는다. 감정을 싣지 않는다. 비꼬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말을 정확히 되짚어 진위를 묻는 형태로 돌려보낸다. 이 질문 앞에서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말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말을 거두어 드리거나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유리하지 않다. 설명하려 할수록 말이 꼬이고 거두어 드리면 스스로 물러서는 꼴이 된다. 무례한 말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그런데 되돌려주기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반응을 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상대에게 얹어버린다. 말을 함부로 던지는 자는 그 말이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히 되돌아온 자신의 말 앞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던졌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세 번째다.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 반응을 바꾸고 선을 긋고 되돌려주는 것.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무례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 말의 흐름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당황하고 반박하고 설명하고 감정을 드러낸다. 그 모든 반응이 상대가 만들어 놓은 흐름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 무례한 자가 판을 깔고 나는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핵심은 그 판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반응을 바꾸는 것은 상대가 깐 판 위에서 움직이기를 멈추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판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선을 긋는 것은 나는 그 판에 올라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조용히 선언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판의 경계를 허문다. 되돌려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가 깐 판을 그대로 들어 그에게 돌려보내는 일이다. 나는 그 판 위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그 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묻는 것이다. 세 가지는 이렇게 이어진다. 멈추고 선을 긋고 되돌린다. 그리고 이 흐름의 바탕에는 한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황함도 분노도 눈물도 모두 상대에게 유리한 반응이다. 그것들은 무례한 자에게 자신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준다. 반면 감정을 거두고 차분하게 반응을 바꾸고 낮은 목소리로 선을 긋고 조용히 말을 되돌려주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는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원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힘센 말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어떤 말보다 단단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무례함은 결국 반응을 찾아다닌다. 반응을 얻지 못한 무례함은 스스로 설 곳을 잃고 사그라든다. 그것이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떨리고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태도는 그 순간을 위해 미리 갖추어 둬야 하는 것이다. 첫째, 말보다 먼저 숨을 고른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다. 잠깐의 침묵이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는 예상치 못한 무게로 다가간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그 불안이 상대의 기세를 꺾는 첫 번째 틈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잠시 상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길게 말하지 않는다. 무례한 자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이다. 억울함을 풀려 하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더 깊이 파고든다.
말이 길어질수록 빌미가 늘어나고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에게 유리해진다. 짧게 말해야 한다.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상은 잊지 않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는 스스로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는 점점 더 초라해진다. 셋째,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무례한 말은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던져진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나의 분노이거나 나의 당혹감이거나 나의 눈물이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차가운 표정도 아니다. 굳은 얼굴도 아니다. 그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얼굴 앞에서 무례한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스스로 느끼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익혔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부당한 말을 들은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럴수록 더 조용해지려 했다. 감정으로 맞서면 나 역시 그 판 위에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짧게 말하고 감정을 거두는 것. 이 세 가지 태도가 몸에 익으면 무례한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대에게 말을 던지지 않게 된다.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법을 말했지만 사실 나는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상대의 판 위에 올라선 것이다. 이기고 싶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흔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끝에 잃은 것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 둘은 다르다. 이기는 사람은 싸움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러나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무례한 자는 상대를 고른다. 말을 던졌을 때 반응이 올 것 같은 사람, 흔들릴 것 같은 사람, 감정을 드러낼 것 같은 사람을 고른다. 반대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차분하게 선을 긋는 사람, 조용히 말을 되돌려주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는 스스로 물러선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무례한 자 스스로 감지하기 때문이다. 품격은 그렇게 작동한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다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둘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지위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나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스스로를 함부로 두지 않는 것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킨 것이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말에 맞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의 문제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도 쉽게 흔들린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이 닿기 전에 이미 중심이 서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한 세 가지는 무례한 자를 상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태도가 쌓여 그 사람의 둘레를 만들어간다. 그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세가 아니라 품격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